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한 에미라티 공군 준장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무기들의 우수성을 의심해 본 적 없던 그였지만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온 검은 표범은 그의 모든 상식을 뒤흔들어 놓았죠.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서 있던 기술자들, 화려한 수사보다 묵묵한 결과로 답하는 그들의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웠던 침묵이 점차 경외감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과연 진정한 실력은 어떻게 증명되는 것일까요? 큰 소리와 요란한 광고 뒤에 숨은 허상일까? 아니면 조용한 자신감 속에 담긴 진짜 기술력일까요? 사막에서 벌어진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지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아랍에미리트 공군 준장 하산 압둘라입니다. 아부다비에서 태어나 자란 토종 에미라티이지만 사실 한국과는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건설 회사에서 일하시며 한국 기업들과 자주 협력했거든요.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막연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무기 분야만큼은 달랐습니다. 30년 넘게 군에서 복무하며 서구 무기들의 성능을 직접 확인해 왔거든요. 독일의 레오파드, 미국의 에이브람스, 영국의 챌린저. 이들은 모두 검증된 명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만든 전차라니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2019년 여름 우리 국방부에서 새로운 주력 전차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 후보 중에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전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회의실에서 각국 무기업체 대표들을 만났을 때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독일과 미국 대표들은 자신만만했지만 한국 측 대표들은 유독 조용했거든요. 그들의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말 자신 있다면 좀 더 당당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특히 콜린 로버츠 대령이라는 영국 출신 무기 전문가가 있었는데 그는 노골적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전차를 한국이? 진짜 전차를 말인가? 그런 건 우리가 수십 년간 해온 영역이지. 함부로 넘보지 마라. 그 자리는 내가 설 곳이 아니다. 그의 말투는 무례했지만 저 역시 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한국 대표단으로 참여한 김정민 기술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전차는 유효 사거리 기준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콜린 대령이 코웃음을 쳤죠. 2km라도 가능하겠어? 김정민 기술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확인해봤죠. 분명 놀라운 나라였지만 무기 분야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전 테스트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부다비 외곽 사막지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죠. 아침 7시 뜨거운 태양이 이미 모래 위를 달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측소에서 쌍안경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고 콜린 대령은 제 옆에서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산, 자네도 알겠지만 사막에서의 사격은 완전히 다른 문제야. 신기루 현상, 모래바람, 온도 차이. 이 모든 게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거든. 콜린 대령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유럽의 평지에서 테스트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한국 측에서는 김정민 기술자와 함께 박중령이라는 군인이 왔습니다. 박중령은 실제로 K2 전차를 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했죠. 그의 얼굴에는 묘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거든요. 표적은 저기 보이는 언덕 너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측 시험 담당관이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거리는 4.3km입니다. 그 순간 콜린 대령이 다시 중얼거렸죠. 4.3km라니. 운이 좋아야 근처라도 맞출 수 있을 거야. K2 전차가 발사 위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세련되고 위험 있어 보였거든요. 검은색 도색의 각진 외형, 그리고 무엇보다 포탑의 움직임이 매우 정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있었죠. 박중령이 무전기로 소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표적 확인 완료. 사격 준비 완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전혀 긴장한 기색이 없었죠. 김정민 기술자는 저희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곧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쾅! 엄청난 폭음과 함께 포탄이 발사되었죠. 저는 즉시 쌍안경으로 표적 지역을 확인했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후 멀리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피어올랐죠. 명중입니다.
관측병이 외쳤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맞았다니요. 4.3km 거리에서 첫 발의 명중이라니. 콜린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운이었을 거야. 한 번 더 해보자. 두 번째 사격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표적을 4.5km 지점으로 옮겼죠. 더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바람도 조금 불고 있었거든요. 박중령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두 번째 사격 준비 완료. 쾅! 다시 한 번 폭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더 집중해서 관찰했죠. 몇 초 후 또다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두 번째도 명중이었습니다. 콜린 대령이 쌍안경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두 번 연속 명중이라니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김정민 기술자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대령님, 사실 저희는 성능을 조금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편입니다. 실제로는 더 정확하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더 정확하다니요? 그럼 지금까지의 명중은 당연한 결과였다는 말인가요? 세 번째 사격 준비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이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두 번의 완벽한 명중을 목격한 후였거든요. 이번에는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거리는 4.7km 그리고 표적을 움직이는 목표물로 바꿨죠.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였습니다. 콜린 대령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표적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 아무리 좋은 전차라도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만큼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박중령이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표적 이동 속도 시속 20km. 이동 패턴 확인 완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일상인 것처럼 말이죠. 김정민 기술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장님, 우리 전차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목표물의 이동까지 계산합니다. 바람의 세기, 온도, 습도 모든 걸 실시간으로 분석하거든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라니요. 세 번째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쾅!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움직이는 표적까지의 거리와 시간을 계산해야 했으니까요. 10여 초가 지났을 때 멀리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명중! 관측병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확인했습니다. 움직이던 표적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죠. 세 번째도 완벽한 명중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콜린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세 번 연속이라니.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조작된 게 아닐까? 미리 프로그래밍된 건 아닐까? 그때 박중령이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헬멧을 벗은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대령님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저희는 숨길 게 없습니다. 저는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박중령, 정말 이게 정상적인 성능인가요? 너무 정확해서 믿기 어렵습니다. 박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장님. 사실 저희는 항상 보수적으로 성능을 발표합니다. 약속한 것보다 못하면 신뢰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김정민 기술자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과대 광고를 매우 조심스러워합니다. 차라리 실제보다 낮게 말하고 성능으로 증명하는 걸 선호하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문화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서구 업체들이 화려한 수치로 어필하는 것과는 정반대였거든요. 네 번째 테스트는 더욱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거리는 5km 그리고 모래 폭풍이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인공적으로 모래를 날려 시야를 방해하는 조건이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전차라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놀라웠습니다. K 전차는 열영상 장비와 레이더를 활용해 모래 폭풍 속에서도 정확하게 표적을 포착했습니다. 네 번째 사격도 명중이었습니다. 콜린 대령이 마침내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이야.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조금의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을 제대로 평가했을까요? 겸손함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약속보다는 결과로 보여주는 것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혼자 사막을 거닐었습니다. 어젯밤 4번의 완벽한 명중을 목격한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거든요. 모래 위를 걸으며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호텔로 돌아와 아침 식사를 하는데 콜린 대령이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깊이 고민하는 것 같았죠. 하산, 자네도 어젯밤 잠을 못 잤겠군. 콜린 대령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계속 생각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저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콜린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싶어. 한국을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 김정민 기술자와 박중령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우리 테이블로 초대했죠. 어제 정말 놀라운 시연이었습니다. 몇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김정민 기술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준장님, 뭐든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박중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투명하게 모든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할 수 있나요? 다른 전차들과 뭐가 다른 건가요? 김정민 기술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비밀은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저희는 하드웨어만큼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그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이 수천 가지 변수를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바람의 방향과 세기, 온도 변화, 심지어 지구의 자전까지 고려하죠. 콜린 대령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구의 자전까지? 그게 정말 필요한가? 박중령이 대답했습니다. 장거리 사격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몇 센티미터 차이가 명중과 실패를 가르거든요. 김정민 기술자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테스트를 거쳤거든요. 실패할 때마다 개선점을 찾았고 그게 지금의 성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개발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홍보보다는 묵묵히 기술을 개발하고 완벽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개선하는 것이었죠. 오후에는 추가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야간 사격이었습니다. 사막의 밤은 생각보다 춥고 시야 확보가 어려웠죠. 하지만 K 전차는 야간에도 동일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열 영상 장비로 표적을 포착하고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죠. 테스트가 끝난 후 콜린 대령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산, 내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솔직한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한국을 너무 얕봤어. 이들은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기술력은 소리 없이 결과로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더 복합적인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사격 정확도만이 아니라 기동성, 내구성, 그리고 실제 전술 상황에서의 운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었죠. 저는 이번에야말로 K 전차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테스트 당일 날씨는 최악이었습니다. 사막에 모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거든요. 시야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바람은 초속 15m를 넘나들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터였죠. 콜린 대령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맞나?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하지만 박중령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실제 전투에서는 날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의 테스트가 더 의미 있죠. 첫 번째 테스트는 기동성 평가였습니다. 험한 지형을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동시에 정확한 사격을 해야 하는 과제였죠. K 전차가 모래 언덕을 오르내리며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놀라운 건 주행 중에도 포탑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차체는 험한 지형 때문에 요동치고 있었지만 포탑은 마치 고정된 것처럼 안정적이었거든요. 저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제가 중얼거리자 김정민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포탑 안정화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차체의 움직임을 상쇄합니다. 아무리 험한 지형을 달려도 포탑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기술의 정교함에 감탄했습니다. 주행 사격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K 전차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동시에 3km 떨어진 표적을 향해 사격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말이죠. 첫 번째 사격 명중, 두 번째 사격 명중, 세 번째 사격도 명중이었습니다. 움직이면서도 이런 정확도를 보여준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콜린 대령이 완전히 말문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이건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야. 움직이면서 저렇게 정확할 수가 있나?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오후에는 내구성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연속으로 50발을 사격하면서 포신의 과열 상태와 정확도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었죠. 보통 전차들은 연속 사격 시 포신이 과열되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K 전차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사격과 마지막 50번째 사격의 정확도가 거의 동일했거든요. 포신 냉각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박중령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지속 전투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전투에서는 연속으로 여러 번 사격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의 말에서 실전 경험에서 나온 깊이를 느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는 가장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복수의 이동 표적을 동시에 상대하는 시나리오였죠. 실제 전투 상황을 최대한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K 전차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표적을 명중시킨 후 즉시 포탑을 회전시켜 두 번째 표적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명중시켰죠. 세 번째, 네 번째 표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체 과정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4개의 이동 표적을 모두 제압하는데 말이죠.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콜린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후 김정민 기술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장님, 사실 오늘 보여드린 것도 K의 전체 성능 중 일부입니다. 저희는 항상 여유를 두고 운용하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것도 전부가 아니라니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긴급 화상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K 전차 도입에 대한 논의를 해야 했거든요. 일주일간의 테스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화면 너머로 국방장관과 여러 장성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지금까지 목격한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각하, 제가 30년 군복무 중 본 전차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 장성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하산, 너무 좋게 말하는 것 아닌가? 한국 전차가 독일이나 미국 제품보다 우수하다니 좀 과장된 것 같은데. 저는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4.7km에서 이동 표적 명중률 100%, 연속 50발 사격 후에도 정확도 변화 없음, 모래 폭풍 속에서도 열 영상으로 정확한 타격.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질문했습니다. 콜린 대령의 의견은 어떤가? 그는 서구 무기 전문가 아닌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콜린 대령의 변화된 태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각하, 콜린 대령도 처음에는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K 도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제 말에 화면 너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준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가격은 어떤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독일이나 미국 제품보다 비싸면 의미 없지 않나? 이 부분은 저도 궁금했던 사항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김정민 기술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가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솔직히 이 정도 성능이면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요. 김정민 기술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준장님, 놀라실 겁니다. 저희는 독일 제품의 7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70%라고요? 이 성능의 그 가격이라니요? 김정민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아직 무기 수출 시장에서 신참입니다.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전략을 이해했습니다. 성능과 가격 모두에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다음 날 콜린 대령과 함께 마지막 평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정식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콜린 대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산, 나는 K 전차 도입을 강력히 추천한다. 그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가장 회의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었거든요. 정말 확신하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지금까지 평가한 전차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어. 기술력도 뛰어나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성실함이 믿음직스러워. 콜린 대령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박중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안보를 함께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K 흑표 전차는 아랍에미리트군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며 기존 서구 제품 대비 우수한 성능과 경제성을 보유하고 있음. 도입을 적극 추천함.
이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여전히 반대 의견이 있었거든요. 특히 기존 서구 무기업체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한 달 후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에서 최종 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죠. 국방장관을 비롯해 모든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한국의 운명이 오늘 결정될 수도 있었거든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반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왜 검증되지 않은 한국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가? 독일과 미국은 이미 수십 년간 증명된 파트너 아닌가? 한 장성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가 덧붙였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서구 업체들은 오랜 경험과 신뢰성이 있지만 한국은 아직 미지수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한국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일주일간 직접 목격한 놀라운 성능들이 단순한 편견 때문에 묻혀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콜린 대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콜린 대령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서구 무기 전문가로서 상당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30년간 서구 무기들만 믿어왔습니다. 독일의 정밀함, 미국의 화력, 영국의 견고함을 신뢰했죠. 콜린 대령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걸 보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성능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숨기지도 않고 그저 결과로 보여주더군요. 한 장성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콜린 대령, 혹시 한국 측에게 무엇인가 받은 건 아닌가?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 아닌가? 그 순간 콜린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군님, 제 30년 경력을 의심하시는 건가요? 콜린 대령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오직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결과를 봐야 합니다.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각하들, 제가 직접 모든 테스트를 감독했습니다. 조작이나 속임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순수한 실력이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도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국방장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산, 정말 확신하는가? 자네의 판단에 우리 국가의 안보가 달려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각하, 저는 확신합니다. K 전차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성능, 가격, 그리고 신뢰성까지 말입니다. 제 말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한 관계자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이 정말 우리를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믿는가? 이것이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김정민 기술자와 박중령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각하, 저는 그들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팔려는 게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려는 의지를 느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었죠. 마침내 국방장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주 더 시간을 두고 최종 결정하겠다. 하지만 하산과 콜린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회의가 끝난 후 콜린 대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산,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일주일간의 긴 기다림 끝에 최종 결정이 발표되는 날이었죠. 저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모든 노력이 오늘 결실을 맺을지 결정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국방부 대회의실에 모든 관련자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김정민 기술자와 박중령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차분한 자신감도 엿보였습니다.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지난 한 달간 치열한 검토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중요한 선택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죠. 여러 후보 중에서 최종 선정된 것은 국방장관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입니다.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의 얼굴에 기쁨이 스쳐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과도한 기쁨 표현보다는 책임감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국방장관이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뛰어난 성능,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진정성 있는 파트너십 의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김정민 기술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준장님의 공정한 평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박중령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아랍에미리트의 안보를 책임진다는 무거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에서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콜린 대령이 한국 측 관계자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실력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협력 관계를 기대합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에 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사막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 한국 전차에 대해 가졌던 의구심을 떠올려봤죠.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화려한 말보다는 조용한 행동으로 자신들의 진가를 보여줬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숨기지도 않고 그저 약속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증명했죠. 이것이 진정한 신뢰의 기초라는 걸 배웠습니다. 몇 달 후 첫 번째 K2 전차가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직접 인수식에 참석했죠. 사막 한가운데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K2 전차를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 후 실제 운용 과정에서도 K2 전차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고장률은 예상보다 낮았고 성능은 테스트 때와 동일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의 지원도 신속하고 정확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K2 전차 도입 결정은 제군 생활 중 가장 옳은 선택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들의 겸손함 뒤에 숨겨진 진짜 실력을 발견한 것이 저의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속였다고요? 아닙니다. 한국은 오히려 너무 정직했습니다. 자신들의 진짜 실력을 겸손하게 숨기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겸손함이야말로 그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신뢰받는 파트너로서의 품격 말입니다.